기가레인 다이일렉트릭 ICP 애처 장비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제작 회사는 기가레인으로 모델명은 네오S MAX IS200L입니다.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방막 애치하는 장비로 C2-1에 위치해 있습니다. 4인치, 6인치 겸용이나 현재는 4인치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6인치로 변경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4인치 사용이 불가합니다. 6인치 사용 시에 담당자와 협의 후 사용합니다. 4인치 위에 조각 샘플을 캡톤 테이프를 이용해 부착할 경우 로딩이 가능합니다. 조각 시편으로 진행할 경우 장비에서가 아닌 옆에 작업 테이블 위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작업 후 캡톤 테이프 잔여물이 붙어 있는지 백사이드 이물질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각을 쓰게 되면 쿨링 효과가 떨어져 스탠다드 레시피 조건대로 진행해도 공정 조건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쿨링 효과 저하에 대한 PR 버닝 현상과 두 번째로 애치 레이트, 애치 유니포미티가 달라집니다. 먼저 사용 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 앞에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로그인하기 앞서 로그 시트에 이전 사용자가 문제없이 사용했는지 확인 후 로그인합니다. 두 번째로 EPD PC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EPD PC가 화면이 꺼져 있는데 이는 절전 모드로 마우스를 움직여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아우즈 프로그램이 켜져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이나 PC가 꺼져 있을 경우 장비에 알람이 떠 공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드락 챔버에 웨이퍼가 나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검 사항들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공정을 진행합니다. 로그 시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다면 공정 완료되어 언로딩되었다는 내용의 컨펌 창에 컨펌을 누르고 프로세스에 PM1 프로세스를 클릭합니다. PM1 프로세스에서 메인 챔버에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M1 프로세스에서 왼쪽 아래 챔버가 CM2 압력이 6승토르 이상의 진공도인지 확인합니다. 다시 메인 메뉴로 넘어와 로드락 챔버가 백큐 상태인지 압력이 0.2토르 이하의 압력 확인합니다. 장비 점검이 완료되었으면 샘플 로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세스의 메인 화면으로 넘어와서 TM 베큐um 컨트롤 창에서 벤트 버튼 누릅니다. 로드락 챔버로 와서 오른손으로 손잡이 잡고 고리를 해제해줍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으로 진공이 풀리면서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챔버가 열리게 되면 천천히 열어서 더미 웨이퍼는 보관해두고 웨이퍼를 로딩합니다. 메인 웨이퍼를 로딩할 때 클램프 존 인사이드 5mm 범위 이내에 조각 시편이나 테이프가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로딩 직전에 웨이퍼 백사이드를 확인하여 백사이드에 오염물이 묻어있을 경우 작업 테이블 위에 IPA를 이용해 묻어있는 PR과 같은 오염물을 제거합니다. 로드락 내부를 보면 로보잠에 4인치 홈이 파져있고 플랫존이 메인 챔버를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홈에 웨이퍼 플랫존을 잘 맞춰 로딩합니다. 도어를 닫은 후 고리를 다시 걸어주고 화면에서 다시 펌프 버튼을 눌러 진공을 잡아줍니다. 로드락 챔버 압력이 0.2토르 미만으로 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로드락 챔버 오른쪽에 보면 색깔별로 로드락 챔버의 진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큐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레시피 설정은 왼쪽 하단의 레시피 메뉴로 넘어간 다음 프로세스 RCP1 클릭합니다. 사용하는 레시피는 왼쪽 상단 그룹에서 보면 띡 SiO2, 띤 SIN, 띤 SiO2 이렇게 세 가지 레시피가 있습니다. 띵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레시피이며
띡은 수마이크로 이상이 되는 두꺼운 에치를 할 경우입니다. 띡 레시피를 사용할 때는 공정 전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나이트라이드를 에치한다고 할 때 ISRC-SIN 1 마이크로 레시피를 선택한 후 여러 개의 스텝 중에서 메인 에치에 해당되는 단계의 에치 레이트 계산해서 스텝 타임만 변경합니다. 좌측에 있는 세이브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만약 EPD를 사용하게 되면 레시피 하단을 보시면 EPD라고 적혀있는 레시피를 선택합니다. 바뀐 점은 스텝 모드에 EPD 2번이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기존 레시피는 타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레시피를 설정한 후에 다시 프로세스의 메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장비 모니터 하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레시피 설정 시 참고해 레시피를 수정하면 됩니다. 메인 공정을 하기 전에 더미 웨이퍼로 30초 정도 사전 공정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정 진행은 먼저 하단의 프로세스를 누르고 메인 화면에서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락 컨트롤 창이 활성화되면 좌측 상단의 셀렉트 라 레시피 버튼 클릭해 내가 세이브했던 레시피를 선택합니다. 아래에 내가 선택한 레시피가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랏 아이디는 나중에 사용하는 PID 넘버와 시퀀스 넘버를 입력합니다. 지금은 테스트로 입력합니다. 스타트를 눌러 공정을 시작합니다. 락 컨트롤 창을 클로즈하고 PM1 프로세스 창으로 넘어가 공정 진행 사항을 확인합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넘어오면 샘플이 메인 챔버로 로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 시트를 보면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 진행 중일 때 실제 모니터링되는 값을 작성합니다. 여러 스텝들이 있는데 그중 메인 엣치 스텝이 진행 중일 때의 값들을 작성하면 됩니다. 스텝은 우측에 보시면 스텝 1부터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웨이퍼가 메인 챔버로 로딩이 되면 PM1 프로세스 창으로 가서 파란색으로 웨이퍼가 로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단계가 먼저 진행됩니다. 하단 불을 보면 RF1이 ICP 파워, RF3가 바이어스 파워입니다. APC 밸브의 실제 메인 챔버 압력, 우측의 BTM은 척온도로 모니터링되는 값들을 작성합니다. 좌측 상단에는 가스 유량들이 다 표시됩니다. 상단이 세팅 값이고 아래가 모니터링 값으로 로그 시트에 작성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메인 엣치 스텝이 진행될 때 작성합니다. 플라즈마는 챔버에 핑크색 두 줄이 떠 있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공정이 완료가 되면 다시 메인 화면에서 메인 챔버에서 웨이퍼가 얼로딩된 것을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공정이 완료되었다면 메인 화면에 컨펌 확인 창이 뜹니다. 이 창을 확인한 뒤 언로딩할 때 육안으로 샘플 언로딩된 것을 체크한 후 샘플을 언로딩합니다. 공정이 끝나면 클리닝을 진행하는데 클리닝 시간은 웨이퍼 장수 및 엣지 두께에 따라 실습 테스트 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엣지 두께가 두꺼울 경우 중간에 클리닝을 넣고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장비 예약하실 때 클리닝 시간 계산에 클리닝 시간까지 같이 예약해야 합니다. 클리닝 레시피는 레시피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클리닝 레시피를 선택하고 메인 공정과 마찬가지로 공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원래 들어있는 더미 웨이퍼 상태가 안 좋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교체한 후 클리닝 진행하면 됩니다. 메인 공정과 마찬가지로 더미 웨이퍼를 로딩하고 공정을 진행합니다. 메인 스텝에서 플라즈마가 정상적으로 뜨는지 확인한 뒤 주변 정리한 후에 장비 로그아웃을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기가레인 다이일렉트릭 ICP 에처 장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